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방구석월갑니다. 네. 저도 뭐 하나 해야겠습니다. 네. 또 한 3주 만에 뭘까? 소개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미국 주식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방구석월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윤명진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그니처 포즈 생각해 주셨나요? 없는데 월간님 뵈니까 네. 박물님 또 뵈니까는 또 이제 생각이 나서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 주식 그걸 쉽게 말씀드리는 유진투자증권 유명진 대리입니다. 이건 K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저희가 또 한 달 동안 댓글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댓글로 투자 고민이나 상담 많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특별한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실물로는 아직 공개를 해드린 적이 없지만 지금 또 도착이 해서 전문가님께서 들고 계시거든요. 한번 비춰주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댓글로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티셔츠 코스피 말고도 뭐 비트코인, 나스닥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그 티셔츠 종류로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모신 만큼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와 함께 간단하게 간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우선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0.28% 하락, 나스닥이 0.77%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0.26% 상승하면서 혼조 마감한 모습인데요. 이 반도체주와 다른 기술주들의 하락이 시장 전반에 조금 부담을 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걸 앞두고 7거래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2022년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세라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1번 먼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 국채금리는 반면 하락했던 간밤인데요. CNBC가 미 재무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서 재무부가 국채 매입 확대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1조 달러 규모의 재무부 일반 계정, TGA라고 불리는 이 계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계정은 미 정부가 미국 중앙은행에 개설한 일종의 정부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금이나 국채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보관하고 있고요. 현재 잔액이 한 9,500억 달러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치였던 5,500에서 6,000억 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4bp 하락한 4.7%까지 내려간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란을 상대로 경제적 추방 작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전 세계에 뻗어있는 이란의 금융 연결망을 겨냥해서 경제적인 총공세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면서 이란과의 교류를 중단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선트 장관에 따르면 중국 역시 제재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은행들을 실제로 제재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제재를 피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그 누구도 미국의 제재가 미치는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고 만약 이들이 거래를 지원하고 이란의 석유를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이 다시 탄압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생태계의 일부라면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예고된 제재가 실제 부과된 것은 아니고요. 마감 기한, 데드라인도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는 비교적 잔잔한 흐름에서 움직였던 간밤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짚어볼게요. 사실 이번 주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고가 돼 있는데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엔비디아의 실적이고 두 번째가 잭슨홀 미팅입니다. 이를 두고 모건 스탠리 산하 이트레이드의 분석가는
뭐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미 재무부의 지금과 같은 장기 금리 인하 시도, 경제 지표 등이 시장의 전반적인 투심을 좌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시장의 모멘텀을 결정하는 건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다. 이런 코멘트를 남기셨고요. 이어서 다음 좀 코멘트도 살펴보면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평소라면 두 이벤트가 서로 연결될 이유는 없지만 주식시장의 한쪽 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시장을 만족시켜줘야 되고, 다른 한쪽 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워시 의장이 금리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코멘트까지 있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알아봤고요. 방구석 월가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실 텐데요. 또 이번 주 관전 포인트들을 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와 주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이것만 보자. 네. 자,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데 우리가 많이 바쁘죠, 항상. 그래서 저는 AI 기업들의 실적과 연준 금리 방향을 알 수 있는 잭슨홀 미팅에 더 집중을 해보자고 설정해놨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증시 주요 일정을 보면은 8월 26일에 엔비디아와 셀즈포스 그리고 클라우드스트라이크 실적이 있습니다. 네. 장 후에 이제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월 27일 목요일 아침 6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월 27일에서 29일 이제 잭슨홀 미팅 경제 심포지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향방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의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실적과 금리 두 가지 시험이 동시에 있는 주간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네, 또 보시면은 8월 26일 중간고사라고 했죠. 네, AI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AI 인프라 기업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안 쪽 이렇게 세 곳에서 과연 너희가 투자를 해서 돈을 그만큼 많이 벌고 있어?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내용을 보면은 캐펙스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 다가오는 엔비디아 실적이 키포인트라고 봐집니다. 당연히 이제 매출 실적 기대치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도 우리가 기대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2019년 5월 이후로 매출이 예상치보다 밑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매출과 실적은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이던스를 집중해 봐야 됩니다. 이 가이던스는 어떻게 되냐면 블랙웰이 강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차세대 칩인 베라루빈이 또 확장을 하고 있는지, 올해 5월부터 이제 베라루빈을 넣는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우리 매출이 많이 올랐지만 이거는 중국 시장을 제외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의 매출을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이제 중국 시장 매출을 빼고도 많이 올랐는지. 그 아마 지금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이제 반도체 이제 관세 전쟁 이것 때문에 중국 매출은 많이 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닝콜에서 중국 시장의 재진입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그 언급을 해준다면은 또 기대감이 붙어서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 시장 재진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엔비디아 실적 직후에는 항상 좀 주가가 시간에서 떨어졌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에 못 미쳤다. 예, 월가 기대치에 너무 이하였다. 높으니까. 예, 너무 높으니까 당연히 실적 이번에도 좋겠지. 예, 그런 게 이제 미리 깔려다 보니까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이번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실적은 또 좋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계속 지금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지금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예, 아마존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좀 반도체 쪽도 좀 좋지 않을까, 예, 실적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가도 그럼 이번에 좀
괜찮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주가는 또 오르고 내리고는 아무도 못 맞추는데 네. 저는 그냥 횡보 수준만 돼도 만족하려고 합니다. 네.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힘이 그 내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닝콜 내용을 좀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그 잭슨홀 미팅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년 8월 달에 열리는 경제 정책을 다루는 이제 심포지엄입니다. 여기 이제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 관계자들 그리고 경제학 박사들 유명한 사람들 모여서 세계 경제를 이제 논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의 바로미터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9월 FOMC 때 과연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결정을 하거든요. 네. 여기를 보시면은 작년을 한번 볼게요. 잭슨홀 미팅 작년에는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계속 동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월 관세 전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금리 향방을 좀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동결을 했죠. 물가 인상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저는 이제 금리 변곡점이라는 점을 찾았거든요. 25bp를 올리고 10월 달에도 25bp, 11월 달에도 25bp를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어떤가요? 2025년을 다시 보면은 네. 여전히 물가는 2% 후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용 둔화 속도가 좀 빠르다. 네. 그래서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현재 그 9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가능했다고 봐집니다. 네. 네, 이번에는 캐비너시로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케빈 워시 새로운 연준 의장이 왔죠. PPT 화면도 함께 좀 바꿔주실까요? 다음 페이지로.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2026년은 2025년과 동일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과연 잭슨홀 미팅이 금리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이번에는 고용을 말할까 물가를 말할까 이게 많이 궁금해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작년에는 금리를 언제 내릴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금리를 언제 올리지? 예,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바뀌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캐비너 씨는 파월에 비해서 좀 시장에 덜 친화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계속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나. 네. 예, 그리고 좀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연준은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주가를 잡는 기간이 아니라 네. 물가를 잡는 기간이기 그 물가를 잡는데 더 집중하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더 보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가 안정과 연준은 네. 경제 연착률을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PC 물가 2% 목표 그리고 최대 고용까지. 작년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는 이제 주제가 이제 고용에 관한 거였거든요. 고용 이대로 괜찮은가 해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또 그 노동력이 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이제 뷰가 있었고 그리고 AI로 인해서 이제 노동력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올해는 과연 지금 현재 금리는 어떻게 예상할까 보면 이제 페드워치 금리 동결은 한 60% 정도 그리고 금리 인상은 한 40% 정도 6대 4 정도인데 네.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 후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9월 건가요? 아니면 네, 올해 맞아요. 말- 9월 거. 9월에 이 정도 지금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게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쵸. 이게 발언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뀌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과연 이 수치가 바뀌는지 지금은 금리 동결에 6이고 금리 인상에 4인데 이게 과연 금리 동결에 4가 되고 금리 인상에 6이 되는지 저는 이거를 계속 팔로우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올해의 잭슨홀 미팅은 주제가 이겁니다. 금융혁신, 결제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이걸 봤을 때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우리 그 김하나 아나운서는?
결제와 정책에 미친 결제가 뭘까요? 페이먼트? 제가 아는 그 진짜 결제인가요? 막 그렇죠. 이런 거 금융혁신. 이런 게 주제구나. 네. 작년은 노동시장에 대한 네. 주제였고 올해는 금융혁신, 결제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약간 바뀌는 세상을 다루는 건가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전혀 혹시 우리 유명진 전문가님. 저는 오시기 전에 같이 네. 이야기했는데 어. 똑같은 질문을 받고 저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아, 말씀을 드렸고 또 네. 9월 15일 날에 또 클래리티 법안 네. 또 표결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화두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네. 뭐 역시 전문가님의 시각은 다르시네요. 아, 예. 맞나요? 맞습니다. 아, 이번 올해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금융혁신, 결제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인데 지금 이 네 개가 올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디지털 결제,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토크나는 이제 어제 저희 그 골든 포커스에서 이제 다뤄가지고 한번 뺄 건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9월 달에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고 지금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은행 정책 테이블에 올라오는지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이 주제는 확정이 됐지만 과연 이 내용을 다룰지 안 다룰지를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또 어제였나요? 금융위원장 2억 원 금융위원장도 뭐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본격적으로 속도 낸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네. 요즘 확실히 좀 다시 좀 주목받고 있는 추세인가 봐요. 비트코인 네. 흐름도 그렇고. 네,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법적 규제야 이제 규제 안으로 해야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코인 관련된 사고가 많이 터졌었죠. 예. 그 루나 사태도 그랬고 그다음에 FTX 이제 사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도 안으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한번 다뤘던 것처럼 미국이 달러 패권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가상화폐 쪽도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AI 기업의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지, 투자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감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가이던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는 연준의 금리 향방의 변곡성이 작년처럼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가상화폐 방향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 금리 예측보다는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지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어제도 네. 이제 김민석 전문가님한테 여쭤봤지만 네, 비트코인이 올라오긴 했지만 예전에 전성기 때 몇만 달러 때까지 갔었죠. 10만은 무조건 넘겼었고 네, 12만 가까이 갔었는데 12만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다시 사이클이 올 수 있을까요? 시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예,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저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 수량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관들과 그다음에 미국 정부도 계속 그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죠. 그 4년 사이클이라고 해서 반감기 시기가 있잖아요. 네. 곧 돌아오지 않나요? 네, 뭐 돌아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지금 뭐 돌아올 때 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네. 지금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제도 안으로 끌어안느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도 안으로 이제 제도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면 네.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쪽에 관심이 없던 투자금도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딱 58분이에요. 짧게 동시호가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뭐썩 좋진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지금 한 25만 원 좀 깨서 24만 7,500원 정도 호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마이너스 3%대 지금 170만 원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깨고 지금 마이너스 4.7% 호가 나오고 있어서 네. 159만 원 정도 호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빠지면 나중에 그림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어제 장 끝나고 나왔던 이제 원전 관련돼 있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 네. 때문에 한전 기술이 13%고 한국전력이 지금 2.3%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현대차 노조 파업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정리가 되는 네.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현대차 관련주들 이런 쪽들만 지금 조금 올라 있는 상태고. 일단 장은 나중에 좀 봐야겠지만은 좀 전략 후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좀 조정 나오면 밑에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질문을 드리자면 네, 사실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 발표했는데도 네, 주가는 어쨌거나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제가 댓글 같은 걸 보다가 네. 주주 환원이 아니라 주주 환장 방식이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네. 시장 기대에 많이 못 미쳤던 건가요, 이게? 시장이 뭐 규모 면에서는 크죠. 근데 네. 확답을 바로 내주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일단은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을 조금 많이 원했지만 삼성전자 이제 구조상 안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것들 때문에 일단은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지분율이 10%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자사주 매입 소각보다는 배당 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크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마감 방송에서도 이제 삼성물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단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온 상태고 우리가 이게 8월 19일 날에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8월 19일이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 장 끝나고 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때부터 이제 올랐던 거는 삼성전자가 올랐던 거는 이제 하이닉스랑 같이 올랐던 부분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가 이게 같이 묻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리셋이 된 과정이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개장 체크도 해볼게요. 일단 코스피가 2.37% 빠지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6,53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95%,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80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5,8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4,631억 원, 기관은 1,270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277억 원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오늘도 하락하네요. 2.72% 밀린 25만 원 선 겨우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3.89% 빠진 106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3.81%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3.57% 하락하는 모습. 현대차는 반대로 0.1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살펴볼게요.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3.59%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두 형제가 3.87%, 2.65% 빠지는 모습,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9% 하락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안 좋네요, 장님. 장이 썩 좋진 않지만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뭐 어제는 코스피가 이제 실망 매물로 좀 빠질 때 네. 그래도 이제 코스닥이 조금 플러스로 마감을 했던 게 있어가지고 오늘도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네. 전 일장에서도 이제 미국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일단 요거의 이 부분이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장 앞부분에서 좀 반영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금 뭐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동안 바이오랑 2차 네. 전지 딴 일부 섹터 순환매가 있었잖아요. 그럼 네네. 오늘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봐야 됩니다. 바이오는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잖아요. 일단은 강하게 어제 올랐으니까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같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어제 또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맞아요.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뭐 금융주들, 금융 지주사들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와줄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서 네, 지수 차트도 좋습니다.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코스피 일봉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네.
우선 코스피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11선을 지켜주면서 어제는 끝났습니다. 네. 11선을 지켜주면서 끝났고 잠시만요. 네. 화면 전환이 됐는데 아래 파란색 선이 일단 11선인데 11선에서 어제 종가를 잘 지켜줬고 네. 이제 5일선도 11선에 좀 만난 상황이라서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121선 위로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제도 이제 미국 반도체 같이 빠지면서 네. 일단은 요거에 대한 기대는 조금은 접어두는 상태고 일단 종가 기준으로 이제 전일 종가 수준에 조금 머물러 주더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정도 생각이 드네요. 어제 개인들이 이제 3조 8천억 정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3조 8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집중이 됐었던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계속 21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21선에서 이제 엊그제 일단 지지가 나왔었고 오늘도 이제 여기서 일단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되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3천억 요 정도 부분에서 일단은 순매수가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려면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이제 국민성장 펀드 2차 이제 발행이 있으니까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10월 달에는 이제 세그먼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논의가 좀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번에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실망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속쓰리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일단은 이제 우측에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해놨습니다. 이 캔들이 일단 8월 19일 수요일 종가 기준 일단 캔들이었고 일단 지지가 나와야 되는 가격은 일단 25만 원 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깨면서 오늘은 흐름이 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만 원 위로 조금 안착만 시켜준다고 하면 내일을 한번 더 볼 수 있다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이제 금액으로 약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 기관도 약 1조 9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3조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일봉입니다. SK 하이닉스는 크게 많이 빠지진 않죠. 네. 예, 배당보다는 일단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일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1위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바스켓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SK 하이닉스도 같이 덩달아서 끼어서 매도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IDM사에 대한 비중을 전체적으로 좀 줄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SK 하이닉스 HBM 16단 인증 절차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인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어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핫칩스 2016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FMS 2016 다음으로 지금 핫칩스가 진행 중인데 일단 기존에 이제 12단이었던 HBM을 이제 16단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 같은 스택 대비해서 일단은 33% 정도 일단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율 부담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수율이 조금 더 낮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고장 이제 못 쓰는 것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좀 웨이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웨이퍼 안에 공정 들어가는 장비 회사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나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화면은 이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설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 우리나라랑 인연이 참 많은 네. 회사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한국에 제안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일단 사실 무근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나온 적은 없다라고 하지만은 일단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제 기존에 조금 잠잠했던 원전이나 SMR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들고 왔는데요. 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주요 일정부터 한번 체크하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8월 27일 날에는 이제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이 이제 완료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이제 제3차 ESS 중앙 계약 시장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이제 배터리 쇼, 북미 배터리 쇼가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 10월 말에는 이제 또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삼성 SDI 관련해서 다올증권에서 이번에 좀 레포트가 나와서 가지고 왔는데 드디어 올 게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본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매각을 통해서 이제 삼성 SDI는 4조 5천억의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되고 이걸 이제 GM이랑 같이 합작 법인을 설립했던 거를 전부 다 인수를 하면서 이제 북미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ESS가 지금 되게 중요할 거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중국에 좀 시장을 많이 뺏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ESS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미국도 중국의 이제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입 규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반사 수혜가 조금 기대가 되는 점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타임라인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인수 구조, 뭐 생산 능력, 그다음 활용 계획, 결국에 뭐 ESS용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아래 도표 보시면 이제 삼성 SDI 실적 추이 및 전망입니다. 이제 빨간색 박스로 해서 ESS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일단은 쭉 뽑아놨는데 네. 이제 뭐 매년 일단은 잘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게 일단은 조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올해 일단 예상치는 4,530억 정도 일단 4조 5,300억 4조 5,300억 정도 일단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 2027년도는 이제 5조 2천억 정도 일단은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성장 속도가 좀 생각보다 빠를 거다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이제 뭐 2차 전지의 이제 뭐 주가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원자재 중에 하나가 또 탄산 리튬입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또 조정도 받았다가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뭐 삼성 SDI 뭐 SK온 이런 회사들의 이제 3사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워낙 많이 빠져 있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다 보니까 낙폭과대에 대한 이제 순환매 그리고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이제 뭐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쇼커버링 이런 것들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포트 한번 같이 체크해 보려고 하나 들고 왔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사마알루미늄 같이 한번 들고 왔습니다. 뭐 알루미늄으로 일단 뭐 제품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나 SDI, 그다음에 SK온 이런 것들 포함해서 글로벌 총 15개사를 고객사로 일단 확보를 하고 있고 일단은 수주 잔고를 보시면은 LG에너지솔루션과는 2030년까지 약 2,900억 정도, 그다음에 유럽 ACC랑은 이제 2,100억 정도 장기 공급 계약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2분기에 실적 리뷰입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내용이고 네. 매출이 929억 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37%, 38% 가까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7억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되게 힘들었었는데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올해 4월 달부터 이제 출하되기 시작했던 이제 ESS용 제품 출하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괜찮아졌다는 내용이고 그건 이제 알루미늄 박 이제 양극재에 붙는 건데 알루미늄 박이 이제 2분기에 약 650억 정도 매출을 기록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뭐 2분기에만 이렇게 될 거냐를 생각하면 어차피 뭐 계속 수요가 있을 거니까 네. ESS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매출을 시현할 수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좌측 상단 도표는 일단은 이제 뭐 제품별로 매출이나 이제 실적 추이 전망입니다. 뭐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알루미늄 포일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도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매출이나 이제 증가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6년 2분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강한 상승세가 다시 좀 시현이 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AI 수요가 이제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ESS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제 뭐 전력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태양광이겠지만 태양광 이제 에너지 뭐 전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뭐 건전지에다가 일단 넣어놔야지 나중에 또 쓸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정전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지금 BBU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2분기 전반 고객사 신규 수주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수요 이제 증대에 힘입어서 이제 알루미늄 화학 이제 수출용 평균 판매 단가가 지금 약 12%, 그다음 필름은 16% 정도 증가를 했다. 이런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루미늄 가격이랑도 크게 연동되는 네, 같이 거죠? 연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짧게 알루미늄 그 가격 선물 가격 추이도 봤는데 네네. 실제로 10년치 차트 봤을 때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한 5월쯤에 고점 찍었고 네. 지금 또한 거의 2022년 때 가격이랑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알루미늄이 전에 이제 미국이랑 이란 전쟁 할 때 네. 그때 이제 한창 이제 무력 충돌할 때 그때 이제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던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번에 ESS라는 산업에서 일단 성장이 조금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봇에 관한 일정 한번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하반기에는 일단 그 테슬라 옵티머스 3 양산이 예정되어 있고, 이제 8월 중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RMAC 개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되어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 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네. 네, 이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이제 뭐 하루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내년 1월달에 있는 CS 2027 관련해서도 조금 관심이 많이 가져집니다. 아직 뭐 시간으로는 뭐 3개월, 4개월 가까이 남아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작년에도 이제 뭐 한 9월 말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현대 오토에버를 필두로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주들이 강하게 올랐던 적이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7년 이제 한 중반 정도 돼서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IPO를 조금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임원진들도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CS 2027에서는 조금 부스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이번에 기업 홍보를 조금 잘 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나 이제 현대 모비스, 현대차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일도 또 일정 있습니다. 어제 또 말씀드렸던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이제 제12차 네. 정기본도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시장들을 한번 쭉 팔로우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였나? 네. 중국에서도 뭐 2026 세계 로봇 대회가 있었다고 네네. 하는데 제가 뭐 방송 보다가 실제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네. 말씀을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중국 로봇들이 별 볼 일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대차 뭐 아틀라스 이런 게 네. 생각보다 웰메이드구나. 네. 더 비교가 됐다고 혹시 보셨나요? 어떤 것들이 최근에 있었는지? 영상 봤던 거는 이제 네. 로봇들 달리기 대회 하는 걸 네. 봤거든요. 네. 근데 로봇이 달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네. 들었어요. 뭐 운동에도 개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약간 쇼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로봇으로 달리기를 시킬 거다, 운동회를 할 거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인력을 대체한다던가 뭐 우리가 귀찮은 거를 이제 로봇이 네. 대신할 수 있게 한다던가, 사람이 투입되면 위험한 거를 이제 로봇이 대신한다던가,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조금 다른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만큼 이제 그 로봇의 운동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뛰어나다는 거를 조금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좀 실용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나름 그 네. 텐저 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네. 100m 경주에서 우사인 볼트 세계 기록도 앞섰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근데 뭐 어쩌라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쵸. 어쨌거나 네. 그 로봇을 사용해서 뭐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그런 게 좀 더 기업 실적에 연관될 네.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번 현대차도 이제 파업 이후에 지금 오늘도 아침에 기사가 나온 게 네. 일단 나중에 로보틱스 투입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좀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고 이제 좀 더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시장 엄청 빠지네요. 혹시 뭐 방구석 월가 전문가님한테 궁금하셨던 거 없으신가요? 저만 너무 질문한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가 질문할 그걸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아, 네. 그 주주 환원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아, 궁금한데 네네네. 이게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주주 환원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좀 네. 상승할 확률이 좀 높고 한데 왜 국내 주식은 좀 빠지는 확률이 좀 있나? 예, 좀 예. 그게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어차피 기업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발표 이후로 이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흐름이 좀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자사주 매입 소각은 하긴 했습니다. 하긴 하는데 비중이 너무 적어요. 예, 비중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네. 뭐 실제로 뭐 주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번에는 워낙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벌었던 돈들이 많고 네. 정부에서도 조금 이제 초과 이익을 좀 환원을 하든 공유를 하든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주주 환원 정책들이 조금 정례화되고 우리나라에 좀 고착화된다고 하면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마음 편하게 하시잖아요. 네. 네.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쵸, 그쵸. 미국은 네. 그런 식으로 주주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배당 성향도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나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 하다 보니까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도 나왔었고 뭐 국장 뭐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뭐 단기 매매가 좀 짙은 시장이기도 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고착화되고 이제 이게 또 우리의 새로운 또 문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 한국 시장도 좀 건전하게 조금 미국처럼 뭐좀 장기 투자까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시장에 네. 빠져서 전문가님이 목소리가 점점 잠겼습니다. 목소리를 끼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마무리할 때마다 오늘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는데 미국 증시 이미 마감을 했으니까 내일장을 좀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되죠? 그냥 한 문장을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대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뭐 바라는 바가 있다든지. 근데 내일 뭐 있나요? 미국 내일 중요한 게. 특별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주로 합시다. 네. 이번 주에 그래도 이벤트가 많으니까. 이번 주는 네. 시장의 방향을 같이 보자. 가치 보자가 윗의 가치인 거죠? 네. 밸류가 아니라. 네, 위드 같이 네. 보자.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장으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장요. 네. 그럼 꺼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9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9,385.59 포인트인데 뭐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아예 만스피 가야 네.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좀 조정 받는 것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25만 원 지켜줬으면 좋겠고 하이닉스는 170만 원 원짜리 다시 좀 올려가지고 위로 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모양을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일단 오늘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매크로 이슈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 주 조금 잘 버텼으면 좋겠고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실적도 이제 엔비디아는 내일 또 남아 있긴 하지만 웬만한 우리나라 실적도 이미 뭐 2분기 실적도 다 지나갔으니까 그다음 재료가 조금은 없는 상태다. 네. 그래서 좀 일단은 관망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오늘 김하나의 경제연구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댓글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투자 고민, 상담 고민 많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 티셔츠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아 바쁘네요 오늘. 네, 벌써 3번이나 꺼냈습니다. 내일은 전문가님이 직접 착샷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윤명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